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은 스콜피오 자리에서 벌어지는 계기 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월 25일 태평양 시간으로 3시 49분 아침, 한국에서는 저녁 7시 49분에 계기 일식이 벌어져요. 굉장히 큰 달이에요. 그런데 뉴문이죠. 세 달. 그런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과 달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작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7시 49분 저녁에, 그러니까 10월 25일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카페에 속한 분들, 잼마을이나 이런 데 속한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원하는 것을 진심을 담아서 호국 기도를 한다든지, 또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든지 하세요. 에너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많은 사람이 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가 굉장히 세지겠죠. 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갈자리에 이도각도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을 끼치게 돼요. 어디에? EU 국가들에. 땅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EU 자체, 그들의 어떤 변화, 큰 변화가 아마 오게 되지 않을까. 제가 EU 국가에 대해서 점성학으로도 잠깐 말씀드렸고, 테러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란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란 국가도 굉장한 변화가 올 거예요. 이따가 제가 비디오 말미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전갈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자리예요. 인텐스하고 감정적이고, 또 비밀, secrets. 스콜피오 자리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비밀스러워요. 자기의 말을 다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비밀스럽게 보여요. 스콜피오들은. 그리고 배신의 뜻도 있어요. 배신. 이때는 엄청난 많은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어떤 뉴스들이에요. South Node나 North Node는 collective예요. 단체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온 세계가 같이. 그런데 South Node는 collective past예요. 까르마예요. 우리의 까르마. 내가 살아왔던 어떤 과거, 내가 많이 했던 과거, 반복적으로 자꾸 했던 그런 지난 일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떤 습관이 있다. 내가 담배를 막 피는 습관이 있다. 아니면 너무 먹는다. 그런 것들이라고 할까? 좀 어떤 사람은 섹스 중독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고쳐야 하는, 뭔가 we have to work on it.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에너지다, 이 소리예요. 솔라 에클립스는 지금 다가오는 계기 일식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난 패스트 깔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할 거예요. 탁시시티니까 뭐겠어요? 썩어있는 정부죠. 아니면은 썩어있는 환경. 또 4대강에 대한 또 뭐가 드러날까요? 2008년도에 쥐바기가 망쳐놓은 그 환경을 지금도 못 고쳤어요. 되돌려야 돼요. 환경은 환경한테 돌려줘야 돼요. 인간들이 너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낄 때 대기업들, 큰 은행들, 아니면은 페더럴 리저브도 되겠죠, 미국에. 그리고 어떤 금융체계, 그리고 투자체계, 또 mortgage, 그리고 은퇴자금. 어떤 배신이 벌어질 거예요. 배신. 그것에 관한, 배신에 관한 어떤 소식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3년 전에 했어요. 돈을 막 트럼프가 펌프질해서 넣고 펜션을 막 갖다가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펌프질 할 수가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라고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돈을 너무 갖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증권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constructively 성장할 수 있게 냅둬야 돼요. correction period는 correction하게 냅두고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가게 냅두고 저절로 거기에 따라서 리드미컬하게 나가야지 강제로 내 이득을 위해서 막 그렇게들 여태까지 페더럴 리저브가 그렇게 해왔어요. 트럼프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미국은 대신의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따가 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의 파운드가 폭락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터뷸런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플루토가 캐프리콘 염소 자리에 있죠. 명왕성이. 솔라 에클립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변화가 오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뭐에? 화폐에 관해서, 재산에 관해서, 부에 관해서. 마치 봉건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끝나고 서민사회로 가듯이 러시아에서는 황제가 끝나고 공산주의가 들어섰죠. 우리나라에서는 양반 상놈 체제가 없어지고 그냥 일본의 문물이 밀려 들어왔어요. 이런 개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또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온다는 건 알았지만 내 시대에 내가 이렇게 겪으리라고 생각을 저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얘기만 계속 했죠. 그리고 digging deep, 파헤치는 거예요. 더럽게 썩어 있는 것들을 다 파헤치는 마지막 2023년도 3월달이 되면 이제 물병자리로 가는 영향력을 우리가 12월달이 되면 물병자리에 가까워지잖아요. 명왕성이 천천히 움직여요. 명왕성은 정말. 왜냐하면 한 번 도는데 246년, 245년, 248년, average 246년이에요. 그렇게 걸리는 행성이기 때문에 빨리 안 움직이죠. 그런데 갑자기 극단적인 어떤 조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체계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깜짝 놀라는 거죠. 화폐개혁?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어요.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 화폐 쪽으로 개혁이 오고 있다는 거는. 천왕성은 그리고 진실도 되고 어떤 명확하게 하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혁명적이고 진화적이고 이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어떤 비밀이 뻥 하고 드러날 거예요. 새로운 금융체제가 성립이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뭐 두세 달 안에 된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우리가 가면서 아마도 내년서부터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천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는데 물병자리 자기 집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을 하겠어요. 천왕성이. 그리고 토성은 낡은 것, 과거, 천왕성은 새 것, 그리고 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면 천왕성은 다 각자예요. decentralized, 중앙집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노스 노드가 미래라 그랬죠. 그러니까 황소 자리에 노스 노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미래가 그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에클립스 에너지는 굉장히 강해요. 10월 달에 벌어지고 있지만 9월 달부터 벌써 섀도우 피어리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랬죠. 제가 항상. 에클립스는 개기 월식이나 일식이나 상관없어요. 한 달 전에 영향력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고 6개월간 그 에너지가 남아요. 그런데 5월 달에 그게 벌써 있었죠. 5월 달에 5월 16일 날 정갈자리에서 개기 월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루나 에클립스가 있었어요. we are still dealing with that energy. 그러니까 그때 벌어졌던 그 에너지가 아직까지 있는데 겹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스콜피오 자리에서. 그동안 어마어마한 춘부의 비밀이 막 드러났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섹스 스캔들이 막 터져나올 거라고. 막 터져나오고 있죠. 더 터져나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exciting, you know. 사실 exciting은 아니죠. 혈압이 오르는 얘기죠, 사실은. 지난 6개월간 온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막 하늘로 치솟고, 물가가 하늘로 치솟고, 물가가 막 오르고 뛰고, 경제적으로 파괴가 되고, 전쟁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러시안 전쟁이 더 악화가 됐어요. 한국도 역시 어마어마한 케이아스가 있죠. 그리고 온 세계가 똑같아요. 이란에서는 히잡을 네가 왜 강제로 쓰라고 하냐? 반드시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되는 변화가 이란에 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테러로도 읽었지만 점성학적으로도 이란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이 나라의 변화는 이미 팬데믹 때부터 들어왔어요. 이럴리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 때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던 나라들을 보세요. 이럴리가 그랬고, 이란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어요. 그 나라들은 앞으로 체제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나라들을 읽어드린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 또 독일도 그렇게 많이 죽었나요? 그리고 튀르키예 다 변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쯤에 제가 그냥 글로 올려드렸어요. 솔라 플레어가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랬어요. 지구를 향해서. 그런데 이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가 있냐면 A, B, C, M 하고 X가 있대요. 그러니까 크기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A가 제일 작고 B, C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X가 최고로 크대요. 이번에 온 게 X래요. 그런데 그 클래스 A, B, C, M, X 안에서도 1, 2, 3 크기가 또 다르대요. X 중에서도 3 크기. 그러면 굉장히 큰 크기예요. 아마도 큰 사이즈의 지진이 지구 어딘가에서 나게 될 거예요. 언제 날지는 며칠 아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M 클래스 솔라 플레어가 지구를 향해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구의 지진이 그냥 밥 먹듯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에 벌어지지 않고 애틀랜틱 해협이나 이런 데서 벌어진 거는 말을 안 하고 비밀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지진이 일어나게 또 딴 수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구는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들어올 때 제가 이 에너지가 들어올 때 지구 전리층에 닿는데 2, 3일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전리층에 닿은 게 2, 3일 후죠. 그러면 한 4일 전에 도착을 했다고 쳐요. 3일이나.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게. 땅에 닿으면 2, 3일. 그 다음에 충전된 입자가 지구에 닿으면 노던 라이트스라는 건 북극광 같은 거, 어로라 또는 라디오 인터피어런스, 이거는 라디오 주파수가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지구 전자파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전기 에너지들, 이게 땅 속으로 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땅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매개체예요, 사실은. 전기 에너지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큰 땅속 깊은 곳에서 땅을 흔들어 놓고 지진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온 일렉트론 같은 이런 충전된 입자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내부에 있던 게 표면으로 올라오면 우리 땅이 이제 우리가 지진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닿는데 2, 3일, 땅속으로 가는데 2, 3일. 그러니까 총 보통 6일 정도 뒤에,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진이 나는 거래요. 자주. 근데 지금 나고 있어요, 사실은. 캐나다서부터 멕시코까지 연결된 샌앤드레아에서 4점 몇 대의 지진이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다가 그 후에 대단히 강력한 지진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에서 나는지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우주에 카스믹 에너지들이 들어올 때 태양과 지구의 그 전자파 필드가, 전자파장이
껍질이 많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20% 정도가 벗겨졌대요. 우주의 에너지와 행성들의 에너지가, 은하계의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정보까지 가지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사이킥 센시스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년에 천왕성이 어퀘리어스로 들어가요. 물병자리로. 물병자리 자체가 영적인 자리예요. 천왕성 자체가 영적인 행성이에요. 거기다가 지구의 이 태양의 매그네틱 필드가 벗겨지고 지구의 매그네틱 필드가 벗겨졌어요. 우리가 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냥 갑자기 앉아있는데 나는 도사다, 저 천공이 만공이 저 사기꾼 말고 저런 거는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모두가 진짜 그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게 돼요. 이거는 It's going to be a wild ride.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개벽의 시대예요. 개벽의 시대니까 우리 몸이 잠을 못 자고 아프고 골치 아프고 이러는 거예요. 제 동영상이 지루하신 분들은 1.25배 속도로 들으세요. 그럼 빨리 지나가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겠지만 거기다가 토성과 천왕성이 픽스드 사인에서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랜드 크로스라 그 말씀까지 드렸죠. 이거는 경제적인 지진, 정치적인 지진, 거기다가 전쟁, 금융 지진, 페더럴 리저브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었죠. 점성학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앞으로 온다 그랬어요. 지금 오고 왔어요. 인플레이션이 마구마구 뛰고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변화가 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토성 천왕성의 마지막 스퀘어예요. 이거는 영원히 마지막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스퀘어는 90도 각도로 벌어지는 이 현상은 마지막 나가는 파이널 페이즈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일이 벌어져요.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어떠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길 바라요. 그리고 토성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죠. 유라너스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막 벌어지는 거야, 일들이. 토성은 언론을 통제하고 뭘 통제하고 군이 통제하고. 과거를 보면 1929년도 10월 달에 북쪽 노드가 황소자리에, 그때는 12도 각도였어요. 지금은 13도 각도예요. 북쪽 노드가 저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1929년도에 뭐가 벌어졌어요?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 1953년 10월 10일부터 1955년 4월 2일에 또 북쪽 노드가 염소자리에. 염소자리를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부동산 폭락을 제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황소자리에서 금융적으로 이렇게 이걸 끼치지만 2029년도가 되면 그때 폭락이 오게 될 거예요. 부동산 폭락이 아마 버블이 크게 꺼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꺼질지는 저도 몰라요. 1972년 4월 28일부터 1973년 10월 27일까지 하우싱 붐이 폭발해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크라이시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꺼진 거예요. 그때도 노스노드가 캐프리콘에 있었어요. 제가 황소자리를 말씀드리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990년 11월 19일서부터 1992년 8월 1일 일본 부동산이 1992년 초기에 버블이 꺼져 내렸어요. 그리고 2009년도, 이건 우리도 기억을 하죠. 8월 22일부터 3월 3일, 2011년 3월 3일까지 미국 부동산이 폭락하던 시기였어요. 이때가 바로 염소자리에 노스노드가 들어가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노스 노드가 돈을 뜻하는 자리나 캐프리콘 자리에 부동산을 뜻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이것도 말씀드렸었어요. 2028년도 3월 27일부터 9월 23일, 2029년도 9월 23일까지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미리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항상 행성이 딱 3월 27일 들어가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영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미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병자리에 있을 때부터 그 영향력이 2027년도부터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2024년도까지 증권은 죽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내년 2023년도 후반까지. 그러면 불과 3, 4년 갭밖에 없어요. 그 비트윈 벌어지는 연도, 그 지금 사건하고 그때 벌어지는 사건하고 또 딴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2023년도 뒤에도. 내년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경제가 파탄이 될 거예요. 파탄. 그런데 아직까지 영향력이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제 트리클 다운 하겠죠. 그래서 다미노 에펙트가 생기게 되겠죠. 정말 피를 보는 건 내년부터일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가 2, 3년, 그러니까 3, 4년 정도는 우리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때도 다시 그때 가면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읽을 게. 그리고 1932년도 9월달, 10월달에 토성과 천왕성이 스퀘어였어요. 그때 스탁 마켓이 완전히 땅바닥이었어요. 땅바닥. 노덜 엑시스는 18.6년 걸려요. 한번 조리액을 도는데. 잠깐만. 이게 조리액인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잘못 만들어서 제가 다시 오다 했어요. 사냥자리가 원래는 조리액을 볼 때 이쪽에서 시작돼야 돼요. 근데 사냥자리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잘못 만드는 거예요. 프린트를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카메라로 볼 때는 제대로 됐네. 누가 거울 보고서 만들었나?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모든 하우스를 12자리를 집을 돌아오는데 18.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면 보통 18month가 걸려요. 평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가지 일만 딱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행성과 이 행성과 이 행성들의 겹치는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는 각도와 뜻을 가진 행성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토성과 천왕성이 스퀘어 90도 각도, 북쪽 노드와 사우스 노드가 토로스와 스콜피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플루로가 명왕성이 마지막 운행을 염소 자리를 나가는 운행을 이제 땅을 파면서 내가 나가기 전까지 내가 끝까지 저것들을 다 밝혀놓고 나갈 거야. 그런 거예요. 파고 나가요. 염소 자리는 빅 비즈니스라고 그랬죠. 대기업, 또 탑 다운 가버먼트, 정부, 낡은 시스템이 죽고 새 시스템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 캐나다서부터 워싱턴주, 오리건주, 멕시코까지 이어지는 산안드레아가 움직였어요. 4점 몇의 지진이 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났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깊은 데서 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큰 지진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벌어질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날 거예요. 10월 초반에 제가 동영상을 읽어드릴 때 해왕성은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죠. 화성은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수성은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수성과 쌍둥이 자리를 관장하는, 다스리는 행성이 수성이에요. 머큐리예요. 그 머큐리가 자기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녀 자리에. 그리고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성의 영향을 또 받겠죠. 그런데 해왕성은 어떤
정신적인 면을 담당하는 자리예요. 영적이거나 혼란스럽거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영향을 따질 때 좋게 나쁘게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T스퀘어예요. 쌍둥이 그러니까 화성과 수성이 180도 그리고 머큐리는 여기 있어요. 아니죠. 해왕성은 여기 있으니까 T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정보가 어마어마한 정보. 머큐리는 정보예요. 정보, 소식, 뉴스, 어떤 그런 것들을 뜻하는 자리에 그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뉴스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을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과 6.25 전쟁과 식민지를 겪었을까? 물론 다른 사건들도 있죠. 그런데 나라에 굉장히 불행했던 시간들, 병자호란도 물론 그랬겠죠.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원균이라는 자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멧돼지나 한가발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는 1600만 명 그리고 방관한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눈 감고서 난 내 배만 부르면 돼 이러는 그런 사람들 2천만 명 2천만 명이죠. 3600만 명 아니 한 1600만 명 정도 그 정도의 그러니까 3등분이에요 딱. 그런데 1600만 명이 일본을 찍은 1600만 명은 그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수레바퀴를 돌리겠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지렁이들이 뒤에서 잡아 끄니까 그걸 끌고 나가질 못한 거예요. 그걸 운명의 수레바퀴를 바꾸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이완용 같은 자가 새치어로 나불나불 되는데 많은 인간들이 거기 달라붙어서 나 아파트값만 올라가면 돼. 난 저런 사람 뽑아도 상관없어. 일본에 가면 뭔 상관?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 인간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6.25가 생기고 그래서 식민지가 생겼어요. 운명이 그렇게 해서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신진 세력들, 현명한 세력들은 우리나라 보호해야 됩니다. 일본이 수상합니다. 나라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왜 저희 마이클 박사님하고 리딩하는 데 나타났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나의 메타포였던 거예요. 나라 걱정을 제가 너무너무 하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할 때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순신 장군님을 보지?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은 흰 옷을 입은 남자가 수염이 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런데 이게 작게는 우리나라지만 온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한 30%의 인구는 지구 온난화를 바꿔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70%의 인간들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나의 것을 요만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국은 인류는 멸종할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그대로 받는 것 뿐이에요. 100% 멸종하지는 않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행성이나 뭐가 와서 꽝 부딪히면 우린 다 죽어요. 공룡이 멸종하듯이 인간들도 싹 몰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동영상을 10분짜리로 줄여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너무 길다. 25분 정도로 줄여라. 어떤 분은 10분으로 줄여라. 지금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강의를 제가 2주일 동안 찾아보고 이렇게 한 강의를 10분 안에 마치라고 하는데 그럴 재주가 있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죠.
10월 27일은 목성이 제가 동영상을 끊을 수도 있어요. 끊어서 새로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10분 10분 간격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10월 27일은 목성이 지금 산양자리에 있는데 레트로그레이드를 시작해요. 레트로그레이드 시작한 10월 27일은 어떤 일이 또 생길 거예요. 목성이 0도 각도로 산 양자리에 지금은 월드 엑시스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 지축에. 0도 각도로 카디널 사인에서 벌어지는 것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그랬죠, 제가. 그리고 솔라 에클립스와 퀸컹스 각도가 돼요. 아마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점이나 금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세계 무대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다가 목성에 의해서 목성은 폭발적으로 크게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소리예요. 세계적으로. 어쩌면 인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경제가 다 폭삭 망해가지고 옛날처럼 농사 지어서 먹고, 제가 이 얘기도 했었었죠. 1년 전부터. 간편하게 살 때가 올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처럼 부족을 이루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그리고 2022년도 제가 초반에 4월달에 목성과 해왕성이 만났을 때 제가 오일 가격이 엄청 뛸 거라 그랬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뛰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로컬리 길러서 먹는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러면 오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수송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자리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피러가.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더 악화될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3차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들은 너무 편안하게 배불리게 살았어요. 정신 차릴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 시기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어떤 재난이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슬픈 일이 또 벌어지겠죠.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소셜 미디어라 그랬어요. 그런 걸 다 뜻해요. 전화, 통화, 이메일, 폰콜스, 또 소셜 미디어, 이렇게 다 이거는 제미나이예요. 왜냐하면 수성이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퀸컹스가 돼요. 명왕성에 150도 각도로 돼요. 이 화성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어떤 세계 무대에서 어떤 러시아가 유크레인과 러시아가 무슨 핵폭탄을 떨어뜨리든지, 아니면은 작게는 소셜 미디어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전쟁이 악화가 되든지 그런 게 아닐까. 거기다가 10월 30일은 화성이 레트로그레이드를 시작을 해요.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성이 8월 20날 2022년도에 인터그레스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10월 30날 스테이셔너리 레트로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움직임을 멈추면서 천천히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12일이 되면 스테이셔너리 디렉트가 돼요. 이거는 앞으로 행성이 다시 오비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25일 내년에 다시 이제 나가는 거죠.
항상 행성이 멈추거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특히 역행을 할 때는 지구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화성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예요. 이 행성들은, 이 화성은 시진핑의 태양 자리, 선사인 있잖아요. 맞나요? 이거는 거기다가 이란의 네이럴 마스, 그러니까 이란이 정부가 생겼을 때 화성이 있던 그 자리에 90도 각도가 돼요. 이 화성이 화성과 90도 각도가 되니까 이란에서 폭발적인 어떤 폭력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분열하고 폭발적으로 싸우고 분노하고 어떤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란을 읽어서 오늘 저녁에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를 10월 10날, 지금 여기 시간으로, 한국은 10월 11일이죠. 벌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화성과 10월 30날 화성이 미국의 화성과 역시 만나요. 그러니까 영향받는 나라들이 미국, 이란, 또 중국의 시진핑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화성이 11월 22일 날, 올해 11월 22일 날 US Mars, 그러니까 태어났던 그 네이럴 마스와 정확하게 만나요. 그리고 내년 1월 6일, 7일 날 만나요. 화성이 한 자리를 돌아가는 것은 매년 한 자리에서 2년 정도 머물러요. 2년.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벌어지는 게 굉장히 큰 이유는 명왕성이 귀환을 했죠. 플루로 리턴이 1776년도에 플루로가 있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미국의 명왕성 자리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황소 자리는 금융과 돈과 화폐예요. 그리고 헌법이 제정이 됐죠. 그때 1776년도에 그런 영향력을 미국이 지금 받게 돼요. 그런데다가 화성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11월 22일, 24일. 그리고 11월 8일 날 선거가 있죠. 미국이 갈라질까요? 전투를 하고 나는 트럼프의 파야, 나는 민주당이야 이러고 싸우면서 갈라질까요? 저는 둘 다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나쁜 놈이 있냐 덜 나쁜 놈이 있냐 이 차이지, 정치가들은 신물이 나고 징글징글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난 어디 가서 살지? 전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래도 저는 미국의 리퍼블리칸도 지도가지만 우리나라의 국짐보다는 나아요. 왜? 국짐은 친일파들이에요. 미국의 보수들은 지네 나라만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더 위대해지세요 하는 빙충이들이에요. 미국의 가치, 미국이 왜 존재하는가. 유크레인도 똑같이 그런 걸 겪고 있죠 지금. 미국이 새로 태어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새로 태어날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금융 쪽으로, 또 명왕성이 리턴하기 때문에 하나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게 화성이 만나고 플루로가 리턴을 하고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역적으로 진짜 갈라지지 않을까. 앞으로 남북전쟁처럼 또 전쟁이 나지 않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에클립스가 지나가는 황도 그 자리가 가장 강하게 벌어지는 데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란,
그리고 계기 일식이 벌어지는 그 순간 그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는 나라들 스칸디네이비아, 스위스랜드, 이탈리 그리고 아프리카 중부 그리고 서쪽 남미 국가의 서쪽 페루, 콜롬비아 이 나라들 중에서 대지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나라들 중에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페루 쪽에 나지 않을까 콜롬비아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더치라는 사람이 올리는 지진에 관한 것은 점성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과학적으로 이 지진만 추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 글로 써서 올리는 거는. 이거는 점성학이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에스트로카토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천체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천체.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찍어내는 celestial objects, 보이지 않는 어떤 천체의 어떤 물체를 잡아내는 그게 에스트로카토그래피라고 말을 해요. 그것으로 봤을 때 스칸디네이비아, 스위스랜드, 이탈리, 중부 아프리카, 남미국과 서쪽 페루, 콜롬비아가 가장 강하게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진이 날 수 있어요. 이 나라들 중에.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러시아가 좀 위험해요. 명왕성이 거기다가 앵귤라가 돼요. 솔라 에클립스 앵귤라가 되는데 계기 일식에 그게 러시아를 지나가요. 그리고 중국을 지나가고 타일랜드를 지나가고 캐나다 동쪽 그리고 워싱턴 DC 미국에 그러면 중국이나 타일랜드에 대지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 중에 날 확률이 크겠죠. 아마 그 나라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점성학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본 거예요. fixed star, 그러니까 fixed 별이죠. 별 스타는 fixed star princeps, princess가 아니고 princeps예요. princeps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솔라 에클립스랑 전갈자리에서 3도로 굉장히 가깝게 만나요. 이 뜻은 shameless liar란 뜻이래요. 그게 제가 요번에 찾은 거예요. 이거는 shameless liar. 제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짓말쟁이란 소리예요. 여기까지 10월달 후반 점성학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